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의회 인준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300만 명 이상의 학생 대출자들에 대한 127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빚 탕감을 추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9명의 공화당 주지사들이 전미 대학체육협회에 서한을 보내 트랜스젠더 선수 정책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 패키지로 지원하는 예산안 처리를 요구한 가운데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이스라엘 지원안만 별도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국 공화당 상원위원회 스티브 데인스 위원장은 2024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향해 모두 사퇴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 옳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의 한수호 교수가 새로운 작품 엄마를 위한 노래를 출판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존스크릭 고등학교 오케스트라가 이 작품을 비공식 초연한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일요일 새벽 헬로윈 축제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재선 도전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재선에 실패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유사한 외교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이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 주말 애틀란타에서는 고구마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또한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서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음악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동남부 한인사회에 있었던 일들 정리해드립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의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월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의회 인준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명 이상의 학생 대출자들에 대한 1270억 달러의 학자금 빚을 탕감해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히어로즈법에 따라 약 4천만 명의 미국인에 대해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빚을 탕감하겠다는 바이든의 4,300억 달러짜리 초기 계획은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6대3으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연방 부채를 탕감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 따르면 학교나 기타 법원 합의금이 밀린 채 아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기성 청구자들과 연구 장애를 가진 50만 명 이상의 대출자들에 대해 이미 약 340억 달러가 탕감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71만 5천 명이 넘는 공공근로자들에게 또 다른 510억 달러어치의 탕감이 이루어졌고 85만 명의 대출자들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420억 달러를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연방정부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서 이달부터 다시 학자금 상환이 재개된 가운데 학자금 대출금을 추가로 탕감받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출금 상환 재개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대출기관 중 하나인 미주리 고등교육 대출기관이 약 83만 명의 대출자에게 명세서를 제때 보내지 않아 재설정 이후 첫 번째 지불을 놓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그 오류에 대해 당사자와의 계약에 따라 720만 달러를 원천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는 대출자들이 총체적인 서비스 실패를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랜스젠더 학생 운동선수로 인한 여성 스포츠 공정성 문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9명의 공화당 주지사들이 전미 대학체육협회인 NCAA에 서한을 보내 트랜스젠더 선수 정책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리스티 노엠, 그렉 에봇, 사라 샌더스, 테이프 리브스, 마이크 파슨, 그렉 지안포르테, 존 롬바르토, 케빈 스티트, 마크 고든 등 9명의 공화당 주지사들은 전미 대학체육협회 NCAA에 트랜스젠더 학생 운동선수 정책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NCAA 현행 정책은 각 종목의 트랜스젠더 학생 선수 참여에 대해 해당 종목의 국가관리단체의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들은 월요일 NCAA의 경쟁안전 및 스포츠 의료 측면 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여성 운동선수들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고취하는 트랜스젠더 학생 선수 정책을 개정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썼습니다. 주지사들은 서한에서 NCAA의 여성 대학 운동선수들이 불평등에 대한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 우리는 당신들도 그러한 환경을 보장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타이틀 9조는 젊은 여성들에게도 동등한 경쟁 기회를 보장했다며 이 젊은 여성들이 충분히 열심히 노력한다면 대학 장학금과 기타 성공과 안정을 받을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지사들은 서한에서 전 켄터키 대학교 수영선수 라일리 게인스를 예로 들었는데 게인스는 생물학적 남성이었던 리아 토마스가 여자 수영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게인스는 모든 역경을 딛고 토마스와 동률을 이루었다라고 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인스는 토마스에게 트로피가 주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지사들은 10년간의 노력과 수영장에서 보낸 수많은 시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렸다며 게인스의 평생에 걸친 업적은 사진 촬영을 위해 경기에 출전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 의해 빼앗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NCAA 결승전에서 게인스와 토마스는 공동 5위를 기록했는데 생물학적으로 남자 수영 선수인 토마스가 메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최 측은 나중에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토마스에게 메달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게인스는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수영 국가대표팀의 자리도 잃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인스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수영 선수가 자신의 남성 성기를 그들 앞에서 노출했다고 주장했고 이 사건 이후 스포츠계에서 성평등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예산안 처리를 요청한 가운데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이스라엘 지원안만 별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처리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동시에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연방정부 및 민주당 대 공화당의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슨 의장은 일요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금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별도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사안이 시급하고 긴급한 요구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원만 담은 법안이 상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을 것을 본다고 말한 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등을 위해 1,0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대규모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자 초당적 지지가 있는 이스라엘 지원과 패키지로 묶어 돌파하자는 전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614억 달러, 이스라엘 지원 143억 달러, 팔레스타인 주민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100억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이스라엘에 145억 달러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별도로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상원에서는 로저 마셜 의원 등이 지난 목요일 이스라엘의 군사 지원 등을 위해 143억 달러를 원조하는 내용을 담은 이스라엘 추가 세출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돼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공화당 상원위원회 NRSC의 스티브 데인스 위원장이 2024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향해 모두 사퇴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데인스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토요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공화당 유대인 연합 행사에서 경선을 중단한다고 밝힌 데에 대해 놀랐지만 그것이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인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중심으로 빨리 뭉칠수록 상황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RSC 위원장으로서 데인스는 연방 상원 선거들에 대한 정당 차원의 자금 흐름을 감독하고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되찾기 위해 노력에 착수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주요 상원 후보를 모집하는 데에도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데인스의 발언은 대선 후보 경선의 낭비를 막고 그 자원을 하원과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브라이트바트 뉴스는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모든 후보들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것은 단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움직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여론조사에서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나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선거 캠프에서는 트럼프와의 1대1 대결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전국적인 지명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주 한인 작곡가 한수호 씨의 새로운 작품 엄마를 위한 노래가 출판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공식 초연을 앞두고 조지아주의 존스크립 고등학교 오케스트라가 이 작품을 비공식 초연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홍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관현악과 과장을 맡고 있는 한수호 박사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바치는 노래를 최근 출판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는 12월에 초연될 예정인 이 작품은 이미 조지아주 존스크립 고등학교 오케스트라가 연습하는 장면을 녹화해서 SNS상에 올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존스크립 고등학교의 김영근 선생은 연습 중에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아 그 자리에서 녹화해 주위에 알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좀 자랑스러워요. 제가 이 친구를 옛날부터 멘토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선생이었을 때 그냥 연습 딱 했는데 제가 또 다시 마음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학생을 빌려가지고 그냥 하고 그렇게 제가 업로드했어요. 예. 한수호 교수는 한국 음악을 미국에 소개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First of all, it's my goal as a musician and as an artist and as a conductor and composer here in America to bring music of Korea to America. 고향의 봄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 전쟁 후 학교에 다닐 때 전국 합창대회에 참가하게 됐는데 솔리스트로 선정됐지만 의상을 살 돈이 없어서 결국 그 독창자 자리를 다른 학생에게 넘겨줘야 했고 엄마는 합창단 뒤쪽에서 노래했어야 했다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한 교수가 어머니를 위해 평소 엄마가 자주 부르던 고향의 봄을 주제로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And in addition to the folk song, in the middle of the song, I incorporate the Korean national anthem. And I think the Korean national anthem is a beautiful anthem, and I think it's so melodic. And I wanted to introduce this anthem to the American public. And so I wanted to combine the two and then therefore compose a song for Amma. 한국의 선율들이 미국 전국의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I am so proud to be a Korean American. I am so proud of all the things that the Korean culture has to offer. It's important to me to share what it means to be Korean and to share as much as I can our culture here in America. And I feel really lucky that I oftentimes get to work with a lot of Korean music students throughout the country. And oftentimes we're playing music of different culture, which is great. But I think it's more meaningful when Koreans get to play Korean music. 존스크립 고등학교 오케스트라는 오는 11월 28일 정기 연주회에서 전국 최초로 엄마를 위한 노래를 연주합니다. My plan and goal is to do much more of this, and not only just the music that I write, but celebrate and honor other Korean composers and Korean musicians, and help showcase the Korean music and Korean artists even more. 뉴스앤포스트 홍순구 기자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일요일 새벽 할로윈 축제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께 플로리다주 템파의 술집과 클럽 일대에서 할로윈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두 무리 간 다툼으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가 문제의 무리에 포함됐는지 또는 행인이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당시 할로윈 의상을 입은 행인들이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며 걷고 있다가 총성이 들리자 아비규환 속에 몰려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에서는 또 일부가 테이블 밑으로 숨는 장면, 바닥에 부상자들이 누워있는 장면 등도 나왔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수백 명이 모여있던 것으로 AP통신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최소 2명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용의자 중 1명은 경찰에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7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최예슬, 정하은, 테너 조상범, 신난석, 피아니스트 장현아와 남예린이 펼치는 이번 음악회는 오는 11월 4일 저녁 7시 수완이 순복음교에서 열립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바쁘고 힘든 이민 생활에 위로와 평안의 시간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한국, 뉴욕, 필라델피아, 그리고 조지아에서 활약하는 실력파 음악인들이 한국 가곡, 성가곡, 오페라 아리아와 리스트의 화려한 피아노 연주곡들을 선사할 것입니다. 가곡과 아리아의 밤에 꼭 오셔서 감동과 삶의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티켓 문의 770-365-6117. 화장품 백화점 미쓰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의인어보험.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시고 경기 침체 극복하세요.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재선 도전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민주당 대통령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유사한 외교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 3차례 해외 위기가 발생했다면서 혼란 속에서 이루어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동 지역 전쟁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도전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과 역시 재선을 앞두고 2차례 외교 정책 위기를 맞았던 카터 전 대통령 간에 몇 가지 놀라운 유사점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러시아에 의해 촉발된 전쟁에 직면한 것과 미국인이 인질로 붙잡힌 점 등이 유사하다는 게 악시오스의 분석입니다. 이달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공격 당시 인질로 끌고 간 사람 중에는 미국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선 이란의 공격 배후설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교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도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외교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었습니다. 1979년 미국의 우방이었던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 미국인 수십 명이 인질로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미국인 인질 사태는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었고
재선을 노리던 카터 전 대통령의 정치력에 큰 타격을 입힌 바 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카터 행정부는 소련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했지만 미국인들의 인식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카터 전 대통령은 1980년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해 공화당 후보였던 로널드 레이건에게 백악관을 내줬습니다. 악시오스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카터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젊은 진보적 유권자들의 지지가 약화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1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이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40개 중 41개 주의 주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것이라고 저스트 더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방 관세 국경보호청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에만 320만 1,144건, 2022 회계연도에는 276만 6,582건, 2021 회계연도에 195만 6,519건, 또 2020 회계연도에 바이든이 재임한 9개월 동안 47만 1,954건이 기록됐습니다. 공식 집계로만 총 839만 6,199명이 체포된 것인데 여기에는 잡히지 않고 불법 입국해 도망친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2021년 1월 이후 최소 170만 명에 가까운 불법 입국 도망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센터스퀘어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 31일까지 보고된 도망자만 최소 167만 8,979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보고되지 않은 도망자가 추가로 얼마나 더 있는지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자와 도망자를 모두 합하면 1,000만 명을 넘어섭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인구의 25%, 텍사스 인구의 33%, 뉴욕 인구의 52%에 해당하는 것이며 와이오밍 인구의 17배, 버몬트주 인구의 15배, 알래스카 인구의 14배, 노스다코타주 인구의 13배,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인 델러웨어주 인구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2020에서 2024 회계연도에 불법 입국하려다 체포된 사람들 중 테러리스트 감시 리스트에 올려진 인물이 무려 1,586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2024 회계연도에만 736명의 테러 용의자가 적발돼 미국 역사상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저스트 더 뉴스는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틀란타 보그마 대회,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음악회 등 지난 주말 동남부 한인사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홍성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애틀란타 한인교회협의회가 주최하는 2023년 애틀란타 보그마 대회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연합장로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보그마 대회에는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인 권준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교협은 이번 보그마 대회를 통해 거두어진 헌금을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교회 연합사역, 이단 분별 대책 사역, 독거노인 돕기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음악회가 지난 29일 오후 엘라바마주 몽고메리 다운타운에 있는 트로이 대학의 데이비스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몽고메리 한인회가 주최한 이날 음악회는 2018년 애틀란타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 음악회를 계기로 결성된 한미 우호 오케스트라가 공연하고 피아니스트 조앤나 김과 피리 및 태평소 연주자 김희정 씨가 무대에 함께했습니다. 김형록 커버넌트 대학교 교수와 로버트 트로치나 귀넷 심포니 음악 감독이 지휘한 이날 연주회에는 귀에 친숙한 영화음악 메들리를 비롯해 피아노 협주곡과 피리 태평소 협연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레파토리로 관람객들의 큰 갈채를 받았습니다. 조지아 평화포럼이 지난주부터 오는 31일 화요일까지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동상 건립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 이재봉 원광대 명예교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는 조지아 평화포럼은 전쟁을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단체로 1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럼 측은 서명운동 7일 만에 677명이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에는 약 15만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이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동시에 세우겠다는 계획으로 총 30만 달러를 모금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외롭고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평생 모아둔 재산, 여러분의 노후와 가족의 이익을 확실히 지키십시오. 다년간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며 실무 경력을 쌓은 김인구 변호사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속, 유언장, 트러스트, 프로베이트 등 여러분 가족의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 김인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678-770-3050, 678-770-3050.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0월 30일 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